안녕하세요, 김유주입니다. 최근에 NAR에서 경제 및 미국 부동산 전망서가 나왔는데요. NA에서 제공한 그래프를 보면서 2025년의 기록과 2026년을 맞이하면서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서를 보시면은요, Existing Home Sales,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기존 거래가 2022년 모기지 금리가 이제 많이 상승하기 시작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해였죠. 그리고 2019년도와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시장이 좋았었어요. 낮은 실업률을 유지를 했고 금리도 좋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뉴홈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2020년에 거의 피크를 이루었고 2022년도에 거래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거의 비슷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프리 코비드 전에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해봐도 뉴홈에 있어서의 거래량은 팬데믹 이전의 거래량과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한 추세로 이어져 왔고, 반면 그 공백을 누가 채워줬느냐? 신규 주택에서 채워줬다. 자, 그러면은 기존 주택은 왜 거래량이 감소를 했느냐면은 고정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낮았을 때 집을 구입했거나 재융자를 했던 주택 소유자들이 더블이 되는 금리로 이사를 하지 않으려는 성향 때문에 미국에 있는 기존 주택이 매물로 잘 나오지가 않아서 기존 거래량 자체가 감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를 신규 주택에서 채워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도의 신규 주택 거래량을 보시면은요, 팬데믹 이전의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토럴 홈 셀즈 전체의 거래량을 보시면은요, 2020년 팬데믹이죠. 그리고 2021년 거래량이 피크로 가다가 2022년 이후로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고 싶은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은요, 그때 거래량과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전히 그때가 거래량이 더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는 공급 과잉이었다. 공급이 받쳐줬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축소됐다는 것은 공급이 그만큼 또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플러스 주택 구입 비용 자체가 너무 높아서 실질적인 유효 수요가 또 감소된 것도 있는 거죠. 겨울 시즌에는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거래량의 어떤 비교를 보았어도 1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비슷한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더라. 호황인데가 보통 이제 봄부터 여름이 지나잖아요. 그때는 거의 피크가 가는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벤토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25년도의 인벤토리량 자체가 2022년보다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리 팬데믹 2019년으로 보세요. 그때 당시에도 공급이 부족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부족했었던 2019년을 비교했었어도 어떻습니까? 인벤토리 양은 현격하게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은 470만 채의 주택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급은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이미 10년, 2000년 이후로 해서 쌓아왔던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인벤토리 양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인벤토리를 프리 코비드 그때 레벨하고 현재하고 비교를 한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오너십인데요, 주택 소유자의 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 구입 비용이 너무 비싸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거는요. 35세 미만의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 연령대가 대부분 첫 주택 구매자 연령대란 말이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있죠. 2022년, 2025년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같은 분기 Q2를 기준으로 했죠. 현격하게 첫 주택 구매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4년에서 2025년 3분기를 비교를 한 홈 프라이스 게인에 대한 변동 부분인데요. 화살표를 보시면은 동부 쪽에 그린으로 된 화살표가 다 위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썬벨트 지역인데도 프라이스 자체가 하방으로 가는 곳이 있죠. 플로리다, 텍사스입니다. 유일하게 썬벨트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지역이죠. 그러나 1년 동안의 기록을 보시면은 일부 지역은 같은 텍사스라도 오르는 지역이 있고 내려가는 지역이 있고 플로리다 보시면은 일부 지역은 살짝 오르지만은 대부분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똑같은 썬벨트라도 지역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순자산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건전하다. 단지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여기를 보시면은 모기지 뎁 빨간 걸로 되어 있죠. Real Estate Asset Valuation 블루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2019년 이후로 해서 2020년 팬데믹 이후로 이러한 자산이 많이 상승했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Real Estate Net Worth라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지금은 주택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상당히 스트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미국의 시장이 뭐 붕괴가 되느냐 사실 그게 상당히 힘들죠. 2008년도 서플랜드 붕괴 자체에서는 Net Worth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2013년, 12년을 기준으로 해서 13년에서 16년까지를 쭉 보시면은 단단하고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팬데믹이 오면서 비정상적으로 급상승을 한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완만하게 회복 국면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기지 딜링컨 포클로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2020년 팬데믹 선언됨으로써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제 위기였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때 당시에 모기지 딜링컨시 레이트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었고 그래프를 보시면 포클로저 레이시라든지 모기지 딜링컨시 레이트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2008년도를 보세요. 모기지 딜링컨시 레이시 최고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포클로저 거의 최고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견고하다. 자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체력이 강한 구조를 갖고 있다. 2008년도 그때랑 비교할 수가 없는 시장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쉽게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모기지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토론을 보시면은 딜링컨시 레이시 2025년 어때요? 많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딜링컨시 상승이 됐죠. 그리고 스튜던 딜링컨시 레이트 스튜던 론이죠. 2025년 갑자기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고금리 환경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나온 후유증이다. 소비재에 대한 뎁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모기지에 대한 신용 경색이라기보다는 소비재 금융의 신용 경색이 2025년도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리 부분에 있어서 Federal Reserve Foreign Short-Term Funds Rate이 나오는데요. 2022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기 전까지 완전히 초저금리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이후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025년 하반기 때 다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는요. Federal Funds Rate이죠. 빨간색으로 된 거는 모기지 레이트예요. 실질적으로 모기지의 금리와 기준금리에는 동일하게 가는 구간에서 차이가 있다. Federal Funds Rate 자체는 정책금리다. 그러나
그러나 곧바로 모기지 금리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플러스 MBS 스프레드가 얼마만큼 두껍게 형성이 되느냐, 얇게 형성이 되느냐 그 자체가 모기지 레이트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MBS 스프레드 자체는 금융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장의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 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리스크 부분을 감안해서 스프레드의 간격 자체가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이런 기준금리와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2025년을 보시면은요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같은 구간에서 보시면 모기지금리 더 올랐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 정책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랬죠. 관세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 이런 것들이 같이 엮임으로써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준금리가 내렸어도 모기지금리는 여전히 높게 유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실업률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실업률을 4.3, 4.4로 유지를 하다가 현재 실업률이 4.6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Monthly Job Change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업률이 나온 그래프가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였죠. 실업률이 엄청 올라갔죠. 그러면서 지금의 실업률을 비교를 보시면은요. 실업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로 이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최근에 발표된 실업률 자체가 4.6%라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에서는 조금 더 리스크를 반영할 수가 있겠죠. 금융 쪽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12월 달에 다시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금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올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모기지 금리는 2026년 같은 경우에는요 2025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많은 변화는 있지 않을 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이션와이드 포캐스트를 보시면은요 기존 주택 거래량은 2025년도는 0%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 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뉴 홈 셀스 거래량이 마이너스 2%였다. 2025년 상반기 때 관세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재료값 상승, 인건비 상승, 그리고 금융비 상승 모든 것이 다 상승된 상황에서 착공수가 현격하게 또 줄어들었던 때가 2025년이었어요. 거래량 자체만 보시더라도 거래 절벽이었다는 거를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미디어 홈 프라이스는 플러스 3%예요. 완만하게 올랐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까지 있었던 시장의 모습은 아니었다. 거래량은 지금 줄어들었다, 멈췄다. 그런데 가격은 유지했다.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겠으나 첫 번째로는 공급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를 또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체는 회복이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시장 현상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도 모기지 레이트 자체는 에버리지 6.7%였고요. 그 다음에 작 개인수를 보시면은요 40만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인플로이먼트 레이스는 에버리지 4.3%였다. 2026년 보십시오. 기존 주택 거래량은 많이 반등을 하죠. 14%로 보고 있습니다. 뉴 홈 셀즈는 5%, 그리고 미디언 홈 프라이스 완만한 상승입니다. 2026년에는 거래량은 반등은 하지만 가격은 2025년도에 비해서 4% 약간 상승을 한다. 퍼센테이지가 다른 거죠. 그러나 가격은 완만한 상승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기지 레이스는 에버리지 6%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 게인은 1.3 밀리언, 인플로이먼트 레이스는 4.5%로 2025년에 비해서 2026년도의 실업률은 조금 더 증가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5년은 수치만 보더라도 거의 멈춘 시장이었다. 2026년은 움직이는 회복기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느릴 수 있다. 느리지만은 단단한 회복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6%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함께 시장에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회복기
특히 초기 국면에서는요, 현금 구매자와 저대출 구매자들이 마켓에 많이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수요자의 수가 어느 정도 증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오는 실수요 자체는 고대출 구매자는 절대 아니다. 저대출 구매자들과 현금 구매자들이 여전히 시장의 주요 참여자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망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2026년 시장 한번 짐작해 보시고요. 방향 설정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네 번째 저서 트럼프 2.0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기회를 선점하라.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5